여기 보시면 요 위쪽으로 이렇게 왕비의 봉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여기에 음식을 많이 지금은 빨간 예,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음식을 차리러 이제 들어가고 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색깔도 원래 붉은색이었어요. 근데 조선 그 말에 대한제국이라고 황제의 제국을 이제 그 고종이 선포하면서 모든 황제 우의 조상들은 다 황제다 해갖고 이 급을 전부 다 하나씩 다 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요 색깔도 이제 노란색, 황제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변화를 하고, 여기 보다시피 이제 장명등이 있어서 밤에도 불을 밝혔는데, 이제 신들은 이제 신노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음식을 드시고 이제 걸어서 요 본인의 이 능침으로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자각을 꾸몄다고 보실 수 있어요. 반대로 정자각에서 이 홍살문을 쳐다보면 이런 모습이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연못을 뒀다니 참나. 여기 이제 건물들이 사실은 많이 이제 뭐 아파트들이 아주 빼곡하게 있긴 하지만 이 모습 자체가 이제 아름다워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들이에요, 감. 제가 가을에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떫은 감이 홍시된 것 같은 그런 모습. 저거 잘못해서 그 떨어지면은 그거 그대로 이제 머리에 떨어지고 옷에 떨어지든 저거. 네, 그래서 예, 그렇게 주렁주렁 많이 있고, 워낙에 요즘은 왕릉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떨어지는 감도 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조금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지금 보시는 왕릉 바로 옆에 이 7사 남북 공동 성명을 했던 강당이다 해서 일명 중앙정보부 강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7사 남북 공동 성명이 무엇이며 그것이 내용과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모습을 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 속에 그 중앙정보부가 사용했던 강당하고 또 하나는 회의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건축가 나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아름답게 작품으로 남겨져서 돌아가시기 한 해 전에요. 네네. 그래서 그 모습이 그래도 이제 오랜 건축가분들의 작품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확실히 건축가가 네. 건축가 분들이나 그분들이 건축 전공하셨지만 선생님도 그 보면은 그 무리하고 밤샘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모자라신 분들이 많아요. 네. 23에서 73? 네, 상당히 이제 그래도 모자라셨네. 네. 네. 지금 보시다시피 그 남북 공동 성명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제가 1972년 7월 4일에 남한과 북한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성명 내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이렇게. 첫째,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및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좋죠. 네. 네. 딱 내용이 저는 딱 그 저희가 신탁통치 그 시절에 남북이 따로따로 신탁통치했었던 1945년 해방 이후의 모습처럼 외세에 의존하지 말라.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소련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에 신경 쓰지 말고 자주적으로 해라. 참 좋죠. 그죠? 그리고 무력 행사하지 마라. 아마 이거는 6.25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하자. 정말 공동성명 너무 중요하고 좋네요. 네. 저게 몰라서 하네요. 예, 아니 저게 72년에는 했다면 저게 빨리 이루어졌다면 통일도 됐을 뻔한데 아직도 정전 중이라는 그렇죠.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 이 72년 당시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왔을 때 그 분위기를 전해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 사이에 그 아무것도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밀사들만 서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남북 서로 평양 갔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왔던 것부터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다가 이제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국민들은 갑자기 꽝 하고 이걸 받은 거예요. 북한도 동의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대감이 컸대요. 이산 그 가족들도 그냥 이쪽 실향민들도
72년 7.4 남북공동성명 나오자마자 이제 그 느낌이 네. 몇 년 내로 내가 고향 다시 갈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기대를 굉장히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72년부터 지금이 2023년이고 그렇죠. 핵 개발돼서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네. 참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런 성명은 성명일 뿐이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건축가 나상진 선생이 이제 그 설계하신 여기 보다시피 그 강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강당 시설, 네. 회의실 시설. 예, 예. 지금 봐도 꽤 신선해 보이는데요. 물론 색깔이 이 색깔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네. 당시에. 네. 그 당시엔 회색이었을 텐데 네. 느낌이. 네. 그래도 어쨌든 색깔이 이거 보라색 계열이라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봐도 괜찮은데요? 네. 내부는 못 들어가서 안에 사진은 못 찍었지만 그래도 앞면 그리고 이쪽으로 옆면. 여기는 어쩔 수 없구나. 예. 이쪽은 네. 예. 그러나 이 건물의 특징이 정말 이 회의실이나 강당이다 보니까 네. 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창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강당 부분은 거의 창이 없고 이쪽에 회의실 부분에만 창이 있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제 네. 모여가지고 네네. 옛날에는 그 프로젝터가 아니고 네. 그 릴 돌아가는 네. 영화 필름을 돌아놓고서는 네네네. 윙 돌아가는 그거 놓고서 이제 정신교육 그거 영화 보면서 정신교육 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슬라이드 찰칵찰칵 돌아가는 거 그거 보고 했을 테니까 그 깜깜하게 이제 빛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요 입구 쪽에 살짝 보시면요. 여기 부분이 약간 저희 옛날에 그 슬라이드 필름 크게 찍었던 엄청 큰 환등기 모습 비슷한 카메라가 있었는데 약간 그런 모습도 가지면서 그 입구가 약간은 좀 다르다. 요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그 사진인데 요 사진으로 봐서는 요쪽에 이제 그 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쪽이 운동장 깃발 서 있는 거면 이쪽이 운동장이고 이제 요쪽 편에 강당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변화했던 그 사진 모습들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90년대 촬영한 건데 이제 그 중앙정보부 청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가 봤던 요 시설이 여기 쪽에 조금이라면 여기 부분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설들 그다음에 건너편에 또 시설들이 현재 이제 한국종합예술학교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66년도에 있었던 이 중앙정보부 이 건물 자체가 이제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는 성남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성남의 분당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이곳이 이제 갑자기 뜨하게 이제 떡하니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요 부지에다가 8,000평 주인에다가 문화재청이 원래가 주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식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한국종합학교가 들어오면서 그 미술 쪽하고 연극 관련된 곳만 여기에 있어요. 그 외에 나머지 영화라든 이런 거는 이제 저쪽 그 예술의 전당 쪽에 있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이제 일명 안기부터로 이 보통 현재 남아있는 게 72년도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이문동을 떠오르면 안기부가 있던 곳. 그리고 뭔가 그쪽 근처에는 가면 안 되고 늘 그 언덕, 언덕 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쇠철망들로 언제나 칭칭칭칭 감아져 있어서 거기 영역 부근에는 가지도 못하고 일명 집값도 안 오르고 굉장히 삼엄한 지역. 근처에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요 사진 속에 그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에요. 항상 창문은 높고 햇빛은 안 들어오면서 이 안기부 직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은 스스로 음지에서 항상 일했다. 그러면서 그 정문에 있는 커다란 돌이 있어요. 거기에 문구가 첫 문구가 이거였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돌에 크게 써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변하죠. 그 정보는 국력이다. 그걸로 바뀌었다가 또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권의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바뀌긴 하는데 아니 지금 애초에 첫 문장을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우린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 뭐 킬러야?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이런 일 자체가 일명 우리가 말한 정보부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정보를 캐라 뭐 이런 일을 저희가 TV 무슨 뭐 드라마에 너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설로 뭔가를 캐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우리가 또 휴대폰 도청이라고 하는 거에 또 이제 편한 상황이 안 돼요. 너무나 이 휴대폰으로 인해서 이 개인정보를 뭔가 누르지 않으면은 뭘 할 수가 없는 시절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국가의 이제 안보가 네. 이제 기본적인 업무가 될 텐데 네. 문제는 그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네. 체제 경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쟁과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것이 이퀄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네. 그렇게 인식이 된 게 네. 그게 정권 유지인 거예요. 그렇죠. 체제 안정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네. 과잉 충성 소위 말하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그게 이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많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아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였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경희대가 그 설계가 되는데도 그때부터 관여를 했었다. 그렇죠, 그렇죠. 경희대가 이제 그 만들어지는 데도 했었고 그리고 배봉산도 제가 그 편집하면서 그렇죠. 보니까 군사 지역이었죠. 군사 지역이고 그리고 거기로 이제 김신조 지나가면서 김신조 옛날 그 침투했던 루트가 되면서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산으로 이제 한동안 됐었죠. 그러니까 2015년에 발굴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 보면 저희 봉화산도 군사 지역이었고 그리고 바로 앞에 육사가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배봉산도 그랬고 저희가 사실은 산을 편안하게 올라갔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이 시절은요. 그죠? 봉화산은 어디 연결되어 있는 산맥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탑이 있어서 그런 거죠? 배봉산도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로 김신조가 근데도 북한 관련해서는 이게 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언제든지 간첩이 내려와서 숨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지 그때는 참 좋았어요. 자연 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그렇게도 묶어놨고 그 다음에 이런 군사보호시설로도 이렇게 딱 묶어놨고 그래서 뭔가 개발이 전혀 안 돼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점이 많죠. 뭔가를 아파트가 됐던 아니면은 건물 올리려고 해도 발려. 전혀 불가능하죠. 심지어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내동의 아파트는 남양 중심의 그렇죠. 아파트가 동양으로 하지 않으면 설계를 허가 안 내준다는 거가 육사 쪽으로 내면 육사의 의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무소불위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많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면 정보 공개 청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어딜 그랬는데 이제는 뭔가를 하게 되면 있던 없던 간에 그래도 연락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이 안기부가 있었던 시절에 이 석관동과 이문동 주변의 사람들은 참 싫었겠다. 여기가. 지금은 그래서 지금 안기부를 국정원이라고 그러죠. 국정원. 국정원이 서초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전 대통령 탄핵됐던 그 대통령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선거 관여했다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한번 제가 있던 단체 쪽에서 해가지고 그쪽 한번 그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낮 동안 집회를 하고 집회 신고 기간 끝나고 집회 다 끝나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그 앞으로 차가 안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막거나 한 것도 아닌데도. 그런데 우리가 끝내고 가니까 갑자기 차들이 막 나가요. 집회 끝났다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걸어서 퇴장을 하고 있는데도. 근데 정말 슈퍼카가 막 몇 대가 가요. 느낌이 쟤들 제임스 본드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반짝반짝한 슈퍼카가 거기서 쭉 나가는 동문차가 아니고 막 빨간색 막 누워서 차는 막 그런 차가 막 그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면서 뭐지? 쟤들이 그
그 제임스 본드처럼 그 여성들 꼬시고 막 하는 그런 거 막 슈퍼 첩보원들인 거 막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이 정보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문동 이제 그 동민들 중에 요 주민 한 분이 이제 신문에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전 안기부 청사 앞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하는 이상근 씨는 최근 마음 놓고 승용차를 청사 담벼락 밑에 세워놓을 수 있어 기분이 여간 좋은 게 아니야. 아, 그렇지. 좋은 내용이죠. 예전 같으면 안기부 감시 카메라에 주차 장면이 포착돼 차를 빼라는 불벼락이 내릴 일이다. 걸핏하면 사복조에 불신검문을 당해 사람뿐 아니라 동네 개들도 얼씬하지 않았던 청사주위에 주민들이 활보한다. 야채 장수도 김장떡 장수도 이젠 마음 놓고 마이크에 대고 야채 사려 장떡 사려 큰 소리를 질러대며 동네를 누빈다. 이게 1995년 당시에 95년도 이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네네. 이제 얘기했죠. 근데 저도 제 기억에 80년대에 이 안기부가 있었던 이문동을 올라가 본 적이 있었어요. 네네. 친구가 거기에 살아가지고. 근데 가면 그 느낌이 뭐예요? 왠지 왜 삼엄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철책 같은 거가 네네. 항상 뭔가 둘러싸여 있어서 집 근처에 좀 살벌한 분위기 네네네.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주는 이제 안기부가 없는데 그 거기도 높은 데였어요. 어느 네. 높은 지역에 깔끔하게 잔디 정리되고 그리고 막 그 철망으로 된 담장을 두른 일반 주택 같은 데가 있는데 네.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네. 군대에서 하는 게 뭐죠? 기무사. 네, 기무사에서 관리하는 그거다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근처에서 행동 조심하는 그렇죠. 그런 큰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주택이에요. 예, 아무 표시도 없고. 뭔지 모르고.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근처에서 행동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 그 당시 96년도의 이문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고층 아파트가 생기고 96년도면 흙으로 발랐어요. 예. 저희 저희가 일명 우리가 국철 그 기찻길이고 네. 여기 중랑천 쪽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기 지금 막 올라가는 게 뭘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기 집들이 아파트가 이제 겨우 96년도에 네. 들어선 아파트로 봐서는 우리 면목동 쪽에 아파트인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오늘 그 이문동에 살짝 그리고 석관동에 살짝 끼어 있는 그 을흥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고를 좀 해드리면은 다음은 저희가 왕산로라 그래서 그 청량리와 우리 일명 1호선 지하철 그 라인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도로예요. 청량리부터 동대문까지 연결되는 그 중심도로에 왕산로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왕산 허위 장군과 의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27번째 왕산 허위 선생님 관련한 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